여기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 카자흐스탄. 전국의 병원과 공항, 은행, 교통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긴급 상황실에서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중국 기술자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죠. 먼저 서류에 서명하시죠. 복구 조건은 50년 운영권, 그리고 데이터 접근권. 그 절망의 순간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믿기 힘든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즉시 기술팀을 파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단 하나의 조건도 없이 손을 내밀었을까요?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아닌 긴급 메시지로 잠에서 깼어요. 화면에 떠오른 빨간 글씨 전국 디지털 인프라 완전 마비. 저는 사비르, 카자흐스탄 경제개발부 차관입니다. 아스타나 정부청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죠. 평소 같으면 차 한 잔과 함께 업무 브리핑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복도를 뛰어가면서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차관님, 알마티 중앙병원 인공호흡기가 전부 멈췄습니다. 아스타나 국제공항 관제탑 시스템 다운. 전국은행 ATM 네트워크 먹통. 비상대책본부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었어요. 국가보안위원회, 국방부, 통신부 관계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라트 대령이 달려왔어요.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생명유지장치가 배터리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최대 20분 후면. 말을 마치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카자흐스탄 전체 지도가 떠올랐어요. 붉은 점들이 전국을 뒤덮었죠. 각 점은 마비된 기반 시설을 의미했어요. 병원 147곳, 학교 6,400곳, 발전소 23곳, 그리고 모든 교통 신호등까지. 중국 기술팀에 즉시 연락했어요. 화웨이가 구축한 우리나라 5G 네트워크와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죠. 지난해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로 30조 탱게를 투입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화상통화로 나타난 리샹 팀장. 베이징 본사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차관님, 기술적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내 복구 가능합니다. 24시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고쳐야 합니다. 리샹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복구 작업은 디지털 실크로드 장기 협약 체결 후 시작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압박이었죠. 협약이요? 무료 기술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30조 탱게 투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향후 50년간 네트워크 운영권과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 주시면 즉시 복구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의존해온 바로 그 기술이 이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벌어진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화면 속 리샹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어요. 마치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것처럼. 팀 준비해두세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본부를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맞서 싸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식민지가 되도록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휘센터 상황실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거든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요. 책상 위 태블릿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빨간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야스민에게 연락했어요. 우리 IT 보안팀장이죠. 컴퓨터 쪽으론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었거든요. 몇 초 후 화면에 그녀 얼굴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야스민, 뭘 찾았나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부장관님, 장애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태블릿을 들어 보이는데 코드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킬 스위치와 백도어입니다. 중국이 우리 시스템에 심어놨어요. 킬 스위치는 원격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장치고, 백도어는 언제든지 몰래 침입해서 데이터를 빼가거나 조작할 수 있는 뒷문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야스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무료 기술 지원이라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들 손아귀에 있다는 말이군요. 그들이 이기게 둘 순 없어요. 하지만 대안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극적였어요. 지금 당장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먼저 장기 계약부터 체결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계약을요. 야스민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심층 스캔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그들 통제 장치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뒤로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 기술진으론 중국이 심어놓은 고도의 암호화 코드를 뚫기 어려웠거든요. 그들은 수십 년간 축적한 사이버전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수 앞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상황실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빨리 결정해야 했어요. 야스민, 스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하세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디지털 재앙 직전이었죠. 카자흐스탄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스민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 도움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말씀이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정치적 조건을 달아요. 경제 개방이나 군사 협력 같은 걸 요구할 겁니다. 야스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조건 없는 기술 지원으로 유명해요. 한국이요? K-팝하고 삼성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국가급 사이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스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며칠 만에 해결책을 제시했었어요. 한국 정부와 IT 대기업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기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나라 디지털 주권을 존중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접촉할 수 있나요? 서울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암호화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당장 해보세요.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이후 처음으로 반전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쪽엔 빨간 경고등으로 도배된 카자흐스탄 전력망 지도가 있었고 다른 쪽엔 암호화 통신창이 떠 있었어요. 야스민에게 한국 측에 긴급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제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1분 1초가 지옥 같았어요. 책상으로 걸어가서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혀를 찔렀어요. 빨리 좀. 발을 구르며 중얼거렸어요. 야스민이 제 뒤로 다가왔어요. 서울 한국대사관에 최고기밀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사와 핵심 관계자들만 열람 가능해요. 좋아요. 무조건적 디지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죠?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네, 전송 완료했습니다. 이제 응답을 기다려야 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다른 긴급 업무들을 처리했어요. 각 팀의 비상 발전기 점검, 위성 통신 상태 확인, 기밀 문서 보안 강화를 지시했어요.
위기관리센터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왔어요. 알마티 시내 신호등 시스템 완전 마비. 국가 전력망 60% 수준. 극도로 불안정. 주요 병원 중환자실 비상전력 30% 잔량. 매번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따뜻한 전기가 온 나라를 휩쓸면서 모든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을요. 가정마다 환한 불빛 아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숙제하고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착륙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요. 그때 보안전화가 울렸어요. 새 메시지가 떴어요. 대한민국 박대사입니다. 긴급 요청 접수했습니다. 귀국 시스템 상세 사양을 송부해 주십시오. 즉시 전문기술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야스민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왔어요. 바로 응답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내세요. 야스민은 즉시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 모델명, 소프트웨어 버전 등 한국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할 모든 기술 정보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어요. 4명의 핵심 보좌관들이 사무실에 모였어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중대한 소식입니다. 한국이 협력하기로 했어요. 우리 시스템 사양을 받는 즉시 긴급 기술 지원팀을 파견한답니다. 마라트 대령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준의 협력은 전례가 없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신뢰해야 합니다. 한국은 투명성과 신속한 지원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숨겨진 의도나 백도어 같은 건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한국 기술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 시스템을 복구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요.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인프라 담당 무라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단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곧게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카자흐스탄이 자유와 우정을 택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조건 없는 진정한 협력을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책상으로 돌아오니 야스민이 데이터 전송을 마쳤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맡겼어요. 발송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작전 계획을 기다리면 돼요. 벽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42분. 사태 발생 후 2시간 30분이 흘렀어요. 얼어붙은 전력망 지도가 여전히 우리를 노려봤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지쳐있지만 굳은 의지로 가득한 팀원들의 얼굴들이 보였어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모든 부서 준비하세요. 한국팀이 도착하면 전면 협력할 겁니다. 중앙관제실, 코드 저장소, 백업 연구소까지 모든 시설에 접근권을 줄 거예요. 해당 구역들을 즉시 정비하세요. 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서쪽 연구동을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전력이 그들 서버를 돌릴 만큼 안정돼 있어요. 훌륭해요. 보안팀은 그들을 지체 없이 직통으로 안내하세요. 사무실 창가로 가서 아침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은 여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파란 점들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이 이 얼어붙은 상황을 뚫고 나갈 거점들 말이에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새벽 이후 처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했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휘센터 입구에서 작은 차량 행렬이 설이 낀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걸 지켜봤어요. 20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모두 노트북 가방과 서버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에 코리아 디지털 에이드라고 새겨진 검은 재킷을 입은 그들을 보니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의 마비된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팀장인 서혜진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비르 차관님, 저희는 아무 데가 없이 도우러 왔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지휘센터 안은 말 그대로 재앙 현장이었습니다. 빨간 오류 메시지로 가득한 모니터들,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들, 경고등이 깜빡이는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 씨는 이 참상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병렬로 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완료되면 한 번에 전환할 거예요. 병렬 구축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하드웨어는 건드리지 않고 별도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스위치 하나로 전환하는 거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국 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상진 엔지니어가 이끄는 팀은 휴대용 서버렉을 설치했고 또 다른 팀은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야스민이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며 협조했어요. 서 씨가 노트북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자 새로운 대시보드가 나타났습니다. 녹색, 황색, 청색 아이콘들이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녹색은 정상, 황색은 테스트 중, 청색은 전원 대기 상태입니다. 첫 번째 녹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우리 네트워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병원부터 복구하겠습니다. 서 씨가 말했어요. 화면의 병원 아이콘이 빨간색에서 황색으로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자가 외쳤어요. 병원 시스템 온라인.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해내셨군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은행 시스템 복구 작업이 이어졌어요. ATM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자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다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교통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자 밖에서 가로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장 큰 난관은 인터넷 연결이었습니다. 주요 통신망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거든요. 한국팀은 위성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위성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케이블을 연결하자 몇 분 만에 인터넷 아이콘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태블릿으로 도시 지도를 확인하니 빨간 점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제가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시스템인 정부 포털이 복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화면에 시스템 정상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지휘센터 전체가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포옹했고 평소 무표정한 마라트 대령도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걸요. 군인, 기술자, 민간인 모두가 녹색으로 물든 지도를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맞서 싸웠고 한국에서 진정한 동맹을 찾았어요. 그날 밤 지휘센터를 나서며 도시의 야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눈 덮인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바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틀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장이 다시는 멈추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함께요. 저희 시스템이 복구된 다음 날, 저는 국민들과 전 세계의 진실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아스타나 중앙광장에 마련된 대형 무대 위에 섰어요. 제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카자흐스탄 전체 지도가 초록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온통 빨간 경고등 뿐이었는데 말이죠. 추위에 떨며 모여든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 바라보며 저는 연단을 움켜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틀 전,
우리나라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병원, 은행, 교통신호등까지 모든 것이 멈춰섰어요. 우리는 네트워크에 숨겨진 킬 스위치와 백도어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검은 바탕의 코드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중국이 우리 시스템에 몰래 심어놓은 이 코드로 우리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마치 전원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말이에요. 군중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한국 기술진 20명이 노트북과 서버 장비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에서 온 이 엔지니어들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순수하게 도움의 손길만 내밀어 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복구 과정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병렬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각 구간별 철저한 안정성 테스트, 순간 전환을 통한 시스템 교체, 카자흐스탄 기술진에 대한 완전한 기술 이전. 우리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들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48시간 만에 디지털 식민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맨 앞줄에 한 어린 소녀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봐요. 이제 다 초록색이에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주변 사람들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도움을 준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박 대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분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광장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그 소리가 주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메아리쳐 울려 퍼졌어요. 국민들은 안전했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 후 저는 아스타나 중앙광장 연단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번에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제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중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5개의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이들이 모두 저희와 함께 디지털 독립을 선택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카자흐 기술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작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이었던 아침을 떠올렸어요. 모든 시스템이 일순간 멈춰버렸던 그 순간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선도자가 되었어요. 1년 전 이 나라는 숨겨진 원격 조종 장치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식민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광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스크린에 저희가 걸어온 길이 단계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백도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외국 업체가 우리 시스템 깊숙이 심어놓은 원격 조작 코드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순수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죠. 세 번째는 한국 디지털 긴급 지원팀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했었어요. 네 번째는 완전 독립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어요. 기존 시스템과 병렬로 운영하다가 완전히 전환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지 기술진에게 완전히 이양한 것이었어요. 6개월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주변국에 기술을 전수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확산시킨 거였어요. 여섯 번째 항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자유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것이요. 박 대사와 서혜진 팀장이 객석에서 손을 흔들었고 수백 명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무대 옆에서는 키르기스 기술자들이 자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12살 남짓한 아이들이 터치스크린을 만지며 초록색 화면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시스템 마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술이 위협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광장에 펄럭이는 깃발들을 바라보았어요.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의 깃발이 함께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청해왔고 저희가 응답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디지털 실크로드예요. 종속시키는 사슬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연결고리 말입니다. 누군가 카자흐스탄 만세라고 외쳤어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서 팀장과 박 대사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분들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른 나라들도 도와달라고만 했어요.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로고가 나타났어요. 중앙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이라는 굵은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로 5개국 이름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오늘 이 연합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함께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함께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기술이 자유를 보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광장이 완전히 들끓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우리나라도 계속 저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남아있을 거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야. 우리가 서로 돕는 걸 잊지 않는 한 말이야. 진정한 힘은 조건 없이 서로를 돕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디지털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